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대한민국 약전교육. 오늘은 두 번째 강좌로 약전 통칙 중 일반 사항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 목차입니다. 대한민국 약전 교육은 5단원으로 구성돼서 교육이 진행이 되며 이 중에 통칙 중 첫 번째로 일반 사항에 대한 강의를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통칙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칙은 약전을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 되는 규정입니다. 약전을 운영함에 있어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 약전, 유럽 약전 등의 제너럴 노티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로 약전의 정의입니다. 약전은 대한민국 약전 제12개정이라고 하고 이 약전의 영명은 The Korean Pharmacopoeia 12th Edition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약식으로 약전 12 또는 KP12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이란 약전에서 의약품 각조에 수제되어 있는 것 중 의약 외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의약품 각조에 기재된 한글명 또는 한글 별명을 말하고 의약품 각조에 영명 및 화학명을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 라틴명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의약품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반창고라든지 치약, 마스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화학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학명은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EUPAC이라고도 하죠. EUPAC 명명법에 따라 영어로 기재하며 Chemical Abstract Service 카스 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약전에 수제되어 있는 의약품의 적부는 의약품 각조의 규정, 통칙, 제재 총칙 및 일반 시험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을 합니다. 다만 색을 제외한 성상 및 저장법에서의 보존 조건은 단지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적부의 판정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약의 경우 성상에서 색, 냄새, 맛은 적부 판정의 기준입니다. 다음은 홀라표 괄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명의 전후에 홀라표 괄호를 붙인 것은 이 약전의 의약품을 말합니다. 다만 의약품 각조의 표제, 제법 중에 처방 및 제재 총칙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효 연월일의 기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 중에서 의약품 각조에 표시량, 표시단위 또는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용기 또는 포장에 그 함량이나 함유단위 및 최종 유효 연월일을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과 같이 유효 성분의 함량과 함유단위 그리고 유효 연월일을 기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 순수 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명 다음 양 괄호 안에 분자식 또는 조성식을 기재한 것은 화학적 순수 물질을 말합니다. 분자량은 2013년도 국제 원자량표에 따라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합니다. 대한약전 의약품 각조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에서 110%에 해당하는 이부프로펜을 함유한다. 여기서 보면은 이부프로펜 뒤에 괄호 안에 분자식과 분자량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부프로펜 화학적 순수 물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동물 유래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 또는 이 의약품의 제조에 쓰이는 것이 동물에서 유래한 것을 원료로 할 때에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동물은 원칙적으로 건강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길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는 이제 다들 아는 거고요. 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를 의미합니다. 또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를 의미합니다. 옹스트롬은 빛이 파장이나 원자의 배열의 길이를 잴 때 쓰는 단위로 1옹스트롬은 0.1 나노미터입니다. 다음은 질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접두어로 보면은 킬로는
10의 3승,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의미하죠.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그램으로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톤은 1달톤은 1.6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이것은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에 해당이 되죠. 분자의 경우에는 그 한 개의 질량을 달톤으로 나타내면 수치적으로는 분자량과 동일하게 됩니다. 여기 킬로달톤은 달톤의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위는 부피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터와 데시리터, 데시리터는 10분의 1리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가 있습니다. 온도를 표시하는 섭씨, 도가 있으며 각도를 표시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표시하는 제곱 센티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단위인 뉴턴이 있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양에 대한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몰과 당량, 오스몰이 있는데요. 몰은 원자와 분자의 수량, 즉 물질의 양의 단위로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량은 어떤 원소가 수소 1g 또는 산소 8g과 결합 또는 치환할 수 있는 원소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몰은 용액이 농도에 나타내는 단위로 1오스몰은 용질 1몰, 즉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용질이 녹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농도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량 100분율로서 퍼센트로 표시하고요. 용량 100분율로서 볼륨 퍼센트, 질량 대 용량 100분율로서 웨이트 퍼 볼륨 퍼센트, 질량 100만 분율로서 ppm을 표시하고 질량 10억 분율로서 ppb를 표시합니다. 용량 100만 분율로서 볼륨 ppm을 표시하고요. 리터당 몰은 몰 퍼 리터, 리터당 밀리몰은 밀리몰 퍼 리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크게 볼트와 헤르츠, 마이크로 지멘스가 있는데요. 볼트는 전압의 국제 단위로 1볼트는 1오음의 저항이 있는 도체에 1암페어의 전류가 통하였을 때 그 도체의 양 끝에 생기는 전이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르츠는 진동수의 국제 단위로 1초 동안의 진동 횟수를 말하는데요.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지멘스는 전기 전도율의 단위로 전기 저항의 단위인 옴의 역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지멘스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점도와 압력에 대한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파스칼로 나타내는데요. 파스칼은 압력의 국제 단위로 1파스칼은 제곱미터당 1뉴턴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질 때 나타내는 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의 이름에서 유래되었고요. 그래서 점도는 파스칼초, 밀리파스칼초 또는 초당 제곱밀리미터로 표시를 하고요. 압력은 파스칼, 킬로파스칼, 수온주 밀리미터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의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베크럴과 시버트, 퀴리가 있고요. 베크럴은 방사능의 국제 단위로 1베크럴은 방사능 핵종이 1초 동안에 한 개 붕괴하는 방사능 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럴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시버트는 생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국제 단위입니다. 1시버트는 매 킬로그램당 1줄의 방사선 양이며 100램에 해당이 됩니다. 퀴리는 방사선 핵종의 방사능을 나타내는 특수 단위로 프랑스리 퀴리 부부가 고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에 사용되는
주요 접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가는 10의 9승, 메가는 10의 6승, 킬로는 10의 3승, 데시는 10의 마이너스 1승,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펜코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로 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의 역가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단위는 의약품의 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정한 생물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표준품의 양으로 나타내고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방법으로 각 해당 표준품과 비교하여 정하며 약전에 수제된 의약품에서 단위를 함은 약전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항생물질의 역가는 각 해당 표준품을 써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방법에 의한 비교를 정하고 질량, 역가 또는 단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역가 표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mg에 대하여 세파드록실 950에서 1020 마이크로그램 역가를 함유한다. 이 약은 정량할 때 환산한 무수물 1mg에 대하여 세파만돌로서 858 마이크로그램 역가 이상을 함유한다. 상단의 문구는 제품 시험법의 역가 기준을 표시한 것이고요. 아래 문구는 원료 시험법의 역가 기준을 표시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온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험 또는 저장할 때의 온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준 온도는 20도,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실온은 1도에서 30도, 미온은 30도에서 40도, 냉소는 1도에서 15도, 또한 냉소는 10도 이하, 미온탕은 30도에서 40도, 온탕은 60에서 70도, 열탕은 약 100도의 물을 말합니다. 예로 의약품의 표시사항을 보면은 실온 1도 30도 보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상온과 실온은 의약품 표시사항 중 저장 방법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용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 각조의 시험에서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수치로 온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허용 범위는 기재된 수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이며 하나의 수치로 압력, 길이,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의 허용 범위는 기재된 수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예를 들면 약전시험법에 다음 100도에서 10분간 가열을 할 때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100도는 100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인 97에서 103도, 그리고 10분간 가열할 때 이 10분은 10분의 10%인 9분에서 11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번째로 방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울수를 측정한 데는 20도에서 물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질량이 0.9에서 1.1g이 되는 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즉, 한 방울은 약 50mg이 되는 것이죠. 다음 13번째로 수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질명 다음에 용액이라 기재하고 그 용제를 밝히지 않은 것은 수용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매와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죠. 이 용질이 용매에 녹아져 있는 것이 수용액이죠.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 용액 3-1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염화나트륨 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얘기하고요. 염화나트륨 3g을 1000ml에 녹인 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째로 pH에 대한 설명입니다. 액성을 산성, 알칼리성 또는 중성으로 나타내는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써서 검사를 합니다.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일 때는 적색을, 알칼리성일 때는 청색을 나타내는 종이 페이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 pH는 pH 메타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
pH 값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의약품의 절도 및 분말도의 이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위가 4호는 조절, 6.5호는 중절, 8.6호는 세절, 18호는 조말, 50호는 중말, 100호는 세말, 200호는 미세말이며 사이즈는 표에 나타나 있는 마이크로미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절도와 분말도는 약전 표준 망체인 시브를 사용하여 사이즈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액의 농도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액의 농도를 1-10 등으로 표시한 것은 고형 의약품은 1g, 액상 의약품은 1ml를 용매에 녹여 전체량을 10ml로 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혼합액을 5:2:1로 나타낸 것은 액상 의약품 5용량과 2용량 그리고 1용량 이렇게 세 가지의 용량을 혼합액을 5:2:1의 혼합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 적합성에서 보면은 염화나트륨 용액 3-10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염화나트륨 3g을 1000ml의 물에 녹인 수용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예를 보면 이부타논 아세트산 100대 물 혼합액 18:3: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18:3:3은 이부타놀 아세트산 100을 18:3으로 섞은 것을 물 3에 혼합을 한 전기용매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이나 용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의 시험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시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약을 쓰고 시험에 쓰는 물은 시험을 방해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등 시험하는 데 적합한 물이어야 합니다. 제재의 제조 등에 쓰는 정제수와 주사용수는 의약품 각조에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시험을 할 때는 정제수나 초순수, 주사용수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째로는 감압에 대한 설명인데요. 감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2kPa 이하의 진공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량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량을 정밀하게 단다는 달아야 할 최소 자릿수를 고려하여 0.1mg, 0.01mg 또는 0.001mg까지 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질량을 정확하게 단다는 것은 지시된 수치의 질량을 그 자릿수까지 단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좀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밀의 설명은 저울의 해독도만큼 수치를 읽으면 오차를 10%까지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정약법 시험법에 약 0.1g을 정밀하게 달아 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0.1g을 정밀하게 단다는 것은 0.09g부터 0.11g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시된 자릿수까지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반올림을 했을 때 표기된 숫자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염화암모늄 2.97g을 정확하게 달아 여기서 정확하게 2.97g을 단다는 것은 2.965g부터 2.974g까지 4,4,5의 반올림을 하여 2.97g이 되는 데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번째로 유효자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약품 시험할 때 N자리의 수치를 얻으려면 보통 N 플러스 1자리까지 수치를 구하고 N 플러스 1자리의 수치를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함량 규정에서 95.0에서 105.0%라고 규정한 것은 정량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94.95에서 105.04%의 범위에 있을 때 적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번째,
의약품 시험 실시 온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의약품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실시하고 조작 직후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 범위를 온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도에 영향이 있는 것의 판정은 표준 온도에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표준 온도는 20도를 의미하죠. 다음은 곧의 정의입니다. 의약품에 대하여 시험 조작을 할 때 곧이라는 단어는 보통 앞에 조작이 종료된 다음 30초 이내에 다음 조작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5분간 가열하고 곧 흐르는 물로 25도 이하로 식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분간 가열하고 30초 이내에 흐르는 물로 25도 이하의 물로 식힌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흰색과 무색의 정의입니다. 성상항에서 흰색은 흰색 또는 거의 흰색, 무색은 무색 또는 거의 무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색조를 시험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고용의약품은 1g을 백지위 또는 백지위에 놓고 놓은 시계 접시 위에서 관찰을 합니다. 액상의약품은 안찌름 15mm의 무색 시험관에 놓고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액층을 기울여서 30mm로 하여 관찰을 합니다. 액상의약품의 투명성을 시험할 때는 검정색 또는 흰색의 배경을 써서 앞의 방법에 따르며 액상의약품의 형광을 관찰할 때는 검정색의 배경을 씁니다. 이때 조명은 보통 1000룩스 이상 기준에서 관찰을 합니다. 다음은 냄새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상항에서 냄새가 없다는 냄새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시험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고용의약품 1g 또는 액상의약품 1ml를 비커에 취하여 시험을 합니다. 다음은 용해성인데요. 성상항에서 용해성을 나타낼 때는 용해성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의약품을 고용인 경우 가루로 한 다음 용매중에 넣고 20 ±5도에서 5분마다 30초간 세게 흔들어 섞을 때 30분 이내에 녹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냄새와 용해성 할 때 사용하는 비커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용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녹이는 물질인 용질 1g에 대해서 용매의 양으로 용해성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질 1g이 1ml 미만에 잘 녹을 경우에는 썩 잘 녹는다고 표현을 하고요. 용질 1g을 1ml 이상이나 10ml 미만의 용해가 될 때는 잘 녹는다. 그리고 용질 1g이 10ml 이상이나 30ml 미만일 경우에는 녹는다. 또 용매의 양이 30ml나 100ml 미만일 때는 조금 녹는다. 그리고 100ml 이상이나 1000ml 미만일 경우에는 녹기 어렵다. 그리고 1000ml 이상이고 10L 미만일 경우에는 매우 녹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1g이 10L 이상에서도 녹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는다의 정의입니다. 의약품의 시험에서 의약품이 용매에 녹는다 또는 섞인다라 함은 투명하게 녹거나 임의 비율로 투명하게 섞이는 것을 말하며 섬유 등을 볼 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적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법 중 확인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확인시험은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 성분 등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다만 방사선 의약품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사선 핵종을 그 방사선 핵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의 성질에 따라 확인하거나 또는 의약품을 그 특성에 따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도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도시험은 의약품 중에 혼재물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의약품 각조의 다른 시험 항목에 더불어 의약품의 순도를 규정하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혼재물의 종류 및 그 양의 한도를 규정을 하고요. 이 시험의 대상이 되는 혼재물은 그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 또는 보존하는 동안에 혼재가 예상이 되는 것 또는 유해한 것, 예를 들면 중금속, 비속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조 또는 항량할 때 항량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더 건조하거나 강렬할 때 전후의 측량차가 전에 측정한 건조물 또는 강렬한 잔류물 질량의 0.1% 이하일 때를 말하고 생약에서는 0.25% 이하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량자가 화학천층을 쓸 경우에는 0.5mg 이하, 또 세미마이크로 화학천층을 쓸 경우에는 50마이크로그램 이하, 마이크로 화학천층을 쓸 경우에는 5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 항량으로 간주를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이스처 밸런스를 실험하여 수분 실험을 할 때 항량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스탑이 되며 그 시점에서 수분 결과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량법입니다. 정량법은 의약품의 조성, 성분의 함량, 함유 단위 등을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시험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량에 쓰이는 검체 채취량에 약이라고 붙인 것은 기재된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말합니다. 또 검체에서 건조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는 그 의약품 각조의 건조 감량 함과 같은 조건으로 건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정량법에 건조하여 약 0.06g을 정밀하게 달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 0.06g을 의미하는 것은 0.054에서 0.066g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포함하여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법의 대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약전에서 규정한 시험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을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연물질 시험법에서 TLC보다는 HPLC 시험법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시험법의 대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생물학적 시험법의 규정은 시험의 본질에 지장이 없는 한 시험 방법의 세부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시험 및 취급 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약품의 시험 및 취급에 있어서 의약품이나 씨약 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인체에 흡입,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안전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실험 기본 자세라는 안전에 실험에 관련된 임하는 동영상을 기본 자세. 보겠습니다. 안전한 실험은 깨끗한 실험 환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연구원에게 있어 보호장구는 크고 작은 위험 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인데요. 면 소재로 만들어진 실험복은 불이 잘 옮겨붙지 않고 위험성 물질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구입니다. 유해먼지,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실험은 적절한 호흡 보호구를 사용함으로써 오염된 공기로의 노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정화식 마스크의 정화통은 색깔별로 용도가 다르니 다루는 물질에 따라 맞는 정화통을 사용해 주세요. 화학물질이나 파편이 튀는 작업은 자칫 실명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실험 내용에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위험한 화학물질 한 방울이 손에 떨어져 혈관 전체에 퍼질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해주는 것이 바로 보호장갑입니다. 폴리에틸렌 장갑, 합성 고무 장갑, 내열 장갑 등 실험 내용에 적합한 보호장갑의 사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해 소중한 손을 보호해주세요. 실험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폐기물을 처리하고 깨진 유리 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 등 다음 실험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깨끗이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누출된 화학물질을 닦거나 버릴 땐 피부에 닿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세요. 정리정돈이 잘 된 깨끗한 실험실. 다음 실험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 수칙입니다. 여기까지 대한약전 통칙
일반 사항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는 대한약전 통치 제재의 내용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